시간이 줄어서 좀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임나 1번 부설을 그냥 쉽게 정리를 하면 그 신공 49년에 임나 칠국 정벌하고 일본부 설치해서 200년 동안 임나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근데 임나를 가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바로 임나 1번 부설입니다. 2010년에 한일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이 임나 1번 부설을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고요. 근데 실제로는 임나 1본부 지배설이 폐기된 것이지 그 임나 가야설은 오히려 정설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남창희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일본석에 나와 있는 임나가 가야가 되면서 이 가야사가 그 임나사로 이렇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고성박물관에서 지금 소가야인가 고차국인가 해서 일본석에 나와 있는 고차국으로 바꾸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인데 가야사 연표에 보면은 일본석에 나와 있는 신공 49년의 기사를 그대로 가야사 연표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임나 7국을 스에마스 야스하드가 1949년에 임나 흥망사에서 가야 7국으로 비정을 했습니다. 그 기원은 일본석이 신공 49년에 나오는 7국입니다. 그래서 이 7국 비정에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자발에 대해서는 그 삼국사기에 비자와군 또는 비사벌군이 나오는데 지금의 창령입니다. 이것을 이제 비자발로 비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시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삼국사기에는 비자와 비사벌로 돼 있고 그 창령의 척경비에는 비자벌 그리고 하만의 목간에는 비사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나 벌이나 같은 뜻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석에는 비자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은 일본 대자전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로 만든 것으로 이병성 교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에 화를 첨가를 해서 개작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 서기가 여러 차례 이제 윤색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자발을 이병성 교수님은 비전승 히타카슈로 이렇게 비정을 합니다. 히타카슈는 화해진이라고 일본 서기 그 신공 49년에 보면은 신공 9년에 보면은 화해진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신라를 정벌할 때. 그래서 그 화해진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게 바로 히타카스입니다. 두 번째는 남가라입니다. 이 남가라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삼국사의 김유신 열전에 남가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남가야가 바로 남가라다라고 해서 이제 김해로 비정을 했습니다. 이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보면은 가야 이 김수로가 처음에 나라를 열 때 가야라고 했다가 뒤에 금강국으로 고쳤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다가 김유신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남가야의 시조 김수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남가야가 과연 국명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 기사에 보면은 가야, 금강국 이렇게 분명하게 국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남가야는 당시의 대가야와 구분하기 위해서 방위명을 붙인 것이다. 그리고 일본석에 나와 있는 남가라는 흠명기에 보면은 남가라는 땅이 협소해서라고 나오기 때문에 김해가 땅이 협소하지가 않죠. 육가의 그 맹주였기 때문에 종주였기 때문에 협소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석의 남가라와는 다르고 실제로 이 남가야 금강국은 532년에 멸망을 했는데 일본서기에서 남가라는 527년에 멸망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대전이라고 하면은 그 서대전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대전을 지날 때 보면은 여기를 서대전이라고 뭐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전이죠, 같은. 그래서 대전의 서쪽 지역을 나타내는 방위명을 붙인 것이지 남가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육가야가 이 금강가야가 금강국이 되었다. 그래서 금강국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붙이던 국명이 가야였기 때문에 금강가야라고 했던 거고 나중에 중국식으로 국을 붙인 것 뿐이지 이 국명 자체가 금강국이나 뭐 소국이나 뭐 고령국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가야를 어떤 연맹체로만 자꾸만 보기 때문에 이 가야를 하나의 그 6개의 소국 또는 뭐 따로따로 정치체가 있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탁국입니다. 이 탁국도 이 탁순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고 탁순을 달구화현이라고 하는 대구에 비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 경산의 원래 옛 지명이 압독이었기 때문에 이 압독에서의 압은 전, 압전자, 그리고 남을 뜻한다. 그리고 독은 탁과 같은 말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압독을 압탁이라고 해서 탁순의 앞에 있는 경산으로 비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산은 대구의 남쪽, 앞이 아니라 동쪽에 있습니다. 진북으로 보면은 정동쪽이고요. 그 다음에 탁순을 대구로 비정했지만 이것도 틀렸죠. 달구와와 탁순은 발음 자체가 다릅니다. 최근에는 이제 창원으로 비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마니시루가 비정을 했던 겁니다. 창원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산성 이름을 따서 창원으로 비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탁순이 만약에 창원이라면 탁국도 옮겨야 되는데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비정을 그대로 놓고 있는 거죠. 고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안나입니다. 이 안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임나 일본무설이 안나 일본무설로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삼국사기의 아시량곡과 아나가야다. 그래서 호태양비에는 안나가 그대로 보인다 해서 이제 하만으로 비정을 했습니다. 근데 호태양비에 보이는 안나는 고구려군이 이제 왜군을 항복시키고 지키게 했던 그 세력이기 때문에 친신라 또는 친고구려계입니다. 그래서 외와 동맹관계였던 가야와는 연관성이 없는데 한국 사료에 광개토대왕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갖다 붙인 겁니다. 자, 일본 서기에서 이제 안나가 나옵니다. 근데 흔명 14년기에 보면은 안나를 공격해 빼앗고 일본에서 오는 길을 막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오는 길이면 바닷가잖아요. 근데 지금 하만은 바닷가에 있지가 않습니다. 내륙에 있죠. 그 다음에 백제봉기를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주례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본 서기에는 백제 3서가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백제의 기록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백제봉기에 안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백제봉기에 안나가 등장하는 해는 고구려 안장이 서관 531년인데요. 이때 아라가야는 514년에 이미 신라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속에 있는 안나와 아라가야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삼국사기 기록을 보시면 그 지중왕 514년 봄 정월에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신라의 소경이 됐다는 겁니다. 가야에서. 자, 이걸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시촌을 처음에는 하만으로 봤습니다. 그래갖고 아라가야로 봤는데 현재는 경북 의성 안개면으로 비정을 하면서 아라가야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아닌지를 보겠습니다. 자, 소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라에 오소경이 있었죠. 그래서 장관과 차관을 파견을 하는 그런 중대한 곳에 소경을 뒀습니다. 그러면 의성 안개냐 아니면 하만 아라가야나를 봤을 때 밑에 보시면은 삼국사기 신라봉기에 보면은 514년 가을 7월에 서울의 육부와 남쪽 지방의 사람들을 옮겨서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남쪽이면은 동남해안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저 위쪽에 의성으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왼쪽에 있는 하만으로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하만으로 보내야죠. 소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는 하만군은 버프망 때 멸망됐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버프망 때 기록에는 이 아나가야를 멸망시킨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잘 보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버프망 때 멸망을 시켰다고 했는데 왜 기록이 없냐라고 하면 514년에 버프망이 아마도 태자일 때 왕자일 때 이 아라가야를 멸망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풍왕 때라고 기록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설령 버풍왕 때 그 멸망을 했다고 해도 이 버풍왕이 540년까지 제위를 했기 때문에 일본석에 나와 있는 안나가 552년까지도 존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흔명 22년 기사를 보면 561년 기사인데 여기 신라의 아라 파서산이 나옵니다. 그럼 이 아라는 또 어디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 안에도 안나, 아라가 여러 군데의 지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국사기에 있는 아라가야와 이 일본 서기에 있는 안나나 아라는 다른 그 국명이나 지명을 뜻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라입니다. 그래서 다라는 삼국사기의 대량주 또는 대야주이기 때문에 합천이다라고 했는데 발음이 비슷해서 이 합천에 비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병성 교수님은 이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면은
이 하동군이 원래 한다사군이었고 악양군이 소다사현이었기 때문에 한과 소가 서로 대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은 대로 봐야 된다. 근데 대는 우리가 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가라기 때문에 이 대야 대량은 가야 가라의 차자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야를 보시면은 이 대가 한이고 가란데 또는 가ян데 왜 야와 라를 붙이냐면 이게 차자 표기에서는 이게 훈을 읽는 건지 뜻을 읽는 건지 그 음을 읽는 건지 잘 헷갈리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더 덧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야라고 하면은 가야, 대량 하면은 가라 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가야 또는 가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도왕 때 고친 지명이 합천이 강양인 것을 봐도 확실합니다. 이 강양은 우리 가라, 가야와 비슷하잖아요. 경도왕은 그 전에 우리 이두식 또는 우리 말 고유 표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한자식으로 지명을 바꾸더라도 그 발음 나는 대로 대부분 고쳤기 때문에 이 강양만 봐도 가야 또는 가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만희 시루가 비정을 했던 다라는 실제로는 합천군 합천읍입니다. 근데 지금 다라라고 하는 곳은 원래 초계군에 속했습니다. 이 다라리 옥정 고분군이 있는 곳이 조선시대까지도 합천에 속하지 않고 초계에 속했습니다. 이 초계에는 그 초팔의 현이 있기 때문에 초팔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팔국. 자, 그 다음에 다라리도 이 월곡이었습니다. 원래 월곡. 최근에 그 증언 보면은 90세 노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자기가 어릴 때만 해도 여기를 월곡이라고 불렀는데 어느 틈엔가 일정시대인가 어느 틈엔가 이 다라리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금도 다라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라리 가지고 지금 여기가 다라국이 맞다라고 이렇게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합천군 합천읍의 이만희 시루는 다라라고 했고 지금 월곡리를 또 다라라고 합니다. 옥천 구분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바로 강 건너면 초계군 초팔해연이 있던 곳으로 이렇게 비정이 되기 때문에 초팔국이 됩니다. 여기는 신라와 가야가 강한날 사이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그래서 합천 대량과 다라와 다라리는 서로 이렇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라는 땅을 원래 표기를 할 때 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사 달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탁순을 보면요, 이 탁순을 달구화와 대구의 옛 지명입니다. 달구화와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하다고 역시나 했는데 발음이 다릅니다. 달구는 타라쿠 또는 타르쿠가 되는데 탁수는 타쿠스노 또는 토쿠스노가 되기 때문에 다른 뜻이고 다른 발음이고 그 다음에 탁수는 원래 신라를 뜻합니다. 그래서 만엽지에 보면은 이 탁순의 신라라는 말이 나오고 또 신공 46년 기사에 보면은 탁순왕을 맑음 한계라고 했는데 이 맑음은 매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어떤 지배자 통치자를 매금이라고 불렀던 거에서 왔기 때문에 이 신라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웅력군영 기사에도 보면은 신라 왕이 탁지 신라 땅을 탁지로 그 묘사한 데가 있기 때문에 탁 또는 탁수는 모두 신라를 뜻합니다. 가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 대마도의 자우가라 쪽에 신라 사람들이 살았고 신라촌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바로 탁 또는 탁손이라고 불렀다. 근데 탁은 어디서 왔냐면 닭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원래 계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닭 토템이 있었기 때문에 닭으로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탁으로. 끝으로 가라입니다. 가라. 그래서 가라는 남가라에 상대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대가야다. 그래서 고령이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일본서기에 마찬가지로 백제기에 또 가라가 나옵니다. 이 백제기나 백제봉기를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근데 지명이 나오는 게 딱 두 개입니다. 아까 그 남가라와 이 가라인데요. 백제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임오년에 신라가 일본을 받들지 않으므로
사지비계를 보내서 가라를 치게 합니다. 근데 신라에서 미녀를 단장시켜서 나루에서 유혹을 해서 사지비계가 도리어 이제 신라를 안 치고 가라국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가라국의 왕이 뭐 기분 한기고 그 멸망을 해가지고 인민을 데리고 백제로 도망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본 서기에 있는 백제기에 나오는 가라는 382년 멸망해서 백제로 망명을 했고, 삼국사기에 있는 대가야는 562년 멸망해서 신라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기록에도 이 가라는 대가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한국 자료의 임나를 보겠습니다. 일단 광개토대왕비를 지금도 일본 교과서에서는 가르칩니다. 이 임나가 가야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자,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 광개토대왕의 그런 원정군이 그 왜군의 뒤를 급히 추격을 해서 임나가라 뭐 종발성에서 이제 항복을 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임나가라를 남가라로 보고, 그러니까 금강가야입니다. 여기서는. 그다음에 종발성을 배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산성은 지금 부산시 연산동에 있는 배산성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배산성지에서 배는 잔을 뜻하고 잔은 보시기 또는 종지의 방언인 종발이와 뜻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종발성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곳 그 중국 사료에서 임을 뜻한다. 그래서 이 남은 임이니까 임나가라는 남가라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견해입니다. 이게 근데 지지를 얻고 있어요.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삼국사기에 기록된 그 4, 5세기 외의 신라 침략 경로는 이렇게 대마도에서 포항 도산으로 가서 육로로 이동을 해갖고 계림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경로입니다. 대만 한류를 타거나 계절풍을 타고 주로 이렇게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 기록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포항 독산 쪽으로 와서 내륙으로 와서 여기서 그 침략을 했다가 신라에서 이제 빠르게 기병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매복을 시킨 다음에 쳐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여러 차례 이렇게 거두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이게 전후에, 그러니까 그 1945년 이후에 전이죠. 그 일본의 소학교 역사 교과 그 문제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죠. 이 대마도까지 화해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독산까지 가는 그 경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삼국사의 기록을 분석을 했고, 아, 이런 경로를 통해서 했구나.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학자들만 이 경로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금강가요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종발성의 문제인데요. 이 종발성을 지금은 종발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에 들어가서 곧 항복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잘 보면 종자는 쫓다 라는 뜻이 있고 발자는 쳐서 빼앗다, 공략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임나가라 종발성을 그냥 성으로 보지 말고 쫓아가서 성을 공략하니 곧 항복했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도명스님이 이제 힌트를 많이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걸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종과 지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광개토대왕 능비에 보면은 앞에 종, 지, 종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종자는 명사가 아니라 서술어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경대사 탑비입니다. 진경대사 탑비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경대사의 선조가 임나왕족이고 먼 조상이 흥무대왕이다 라고 해서 선조가 임나왕족인데 흥무대왕 김유신이기 때문에, 김유신은 금강가야의 구대손 구혜왕의 그 증손자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가의 왕족을 뜻하는 거고 이 먼 조상은 김유신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선후관계를 보면은 만약에 임나왕족이 선조가 그 구혜왕보다 앞선 인물이라면 임나왕족이라고 안 하고 임나 무슨 왕이라고 했을 겁니다. 만약에 금강가의 왕족이라면 왕족이 아니죠. 왕이잖아요. 왜? 김유신은 구혜왕의 증손자인데 그 조상은 당연히 왕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나 무슨 왕이라고 했을 건데 임나 왕족이라고 했다. 이런 문제가 있고, 후대의 인물이라면 지금 통일신라 시대인데 왜 임나 왕족이라고 굳이 강조를 하냐 이거죠. 그럼 강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흥무대왕을 높이거나 신라의 뭐 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어디에 배치를 해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임나왕족 초발성지는 직계선조로 봐야 하고 흥무대왕 김유신은 반계선조로 봐서 이 원조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임나 왕족인데 매번 이웃나라의 군대에 괴로워하다가 우리나라에 기이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매번 임나를 괴롭힌 이웃나라 군대에서 임나를 만약에 금강가야로 본다면 금강가야를 괴롭힌 것은 신라밖에 없잖아요. 당시에 옆에 있던 나라는. 근데 지금 이제 통일신라의 입장에서 신라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틀리다, 잘못됐다, 그렇게 보긴 힘들다라는 거고, 백제는 또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제3의 장소, 그러니까 한반도 외지에 임나가 대마도나 큐슈나 이쪽에 있었던 소국이기 때문에 이 대마도를 침략하는 어떤 왜구나 아니면은 그 옆에 소국들이 이렇게 괴롭혔다라는 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강수열전인데요. 그 버풍왕 때 이 강수가 그 성명을 물으니까 신은 본래 임나가량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해석은 뭐냐면 이 임나가량이 바로 금강가요고 대가야인데 이들이 멸망할 때 기순 세력이 경주에서 충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대가야나 금강가야가 임나가라였으면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세력이. 그러면 여러 기록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기록밖에 없어요, 삼국사기에. 그러니까 이건 극소수의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대마도나 북규시 등 한반도 외지에 있던 세력 일부가 내륙으로 기발을 했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았고 극소수의 기록만 남았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자료의 임나는 가야와 임나를 별개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모두 100%가 그렇습니다. 가야와 임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다 가야와 임나를 별개의 나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하영 사무총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직공도가 문제인데요. 이 양직공도에 보면은 백제의 방소국으로 반파탁, 다라, 전나, 사라, 지미마련, 상기문, 상사문이죠. 실제는 하친나 등이 있어서 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방소국은 이 양직공도의 모본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성 모본이라고 하는 1017년에 모본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전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본석에 나와 있는 국명들이 주로 보이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왜 일본석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올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장경모본 양직공도에 보면은 사라국 제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라를 신라의 비칭으로 보는데 이 제기에 보면은 사라는 한에 속하거나 또는 외국왕에 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임나 일본 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본석에 나와 있는 기록과 일치를 하느냐. 이건 분명히 백제 사신의 말로 이렇게 말을 듣고 전한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백제에서 양의 사신을 파견한 해가 521년입니다. 이때 무령왕 때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서 이 신라의 사신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근데 실제 양직공도가 제작된 해는 539년이고 실제로는 그 이전에 그 사신이 아마 조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는 일본서기에 보면은 개체 7년에 513년 기사에 아까 얘기한 반파국이 백제의 김은이라는 땅을 약탈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김은, 뭐 사문, 이문, 파문을 놓고 이 분쟁을 합니다. 주변 4개의 소국이 사라, 안나, 반파, 김은 이렇게 서로 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양직공도의 방소국 9개국 중에서 4개국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을 백제의 입장으로 외교적인 어떤 그 해결책으로 분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게 이 양직공도에 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소국은 총 9개 나라인데요. 이 백제가 남제서에 보면은 백제가 왕후를 분봉을 하고 태수를 분봉을 하는데 주로 왕후는 지금의 전라도 지역에 분봉했다고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에서. 태수는 중국 쪽에 분봉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후 분봉지가 백제의 왕후 분봉지가 너무 전라도에만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백제 땅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학자도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명을 비정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름이 비슷하면 갖다 붙였어요. 자, 이게 이제 그 나오는 내용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태수는 중국 저 서안까지도 쭉 들어가가지고 태수를 임명을 했는데 왕후는 전라남도 쪽에 주로 있고 방소국은 가야 쪽, 신라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정상적이다 이거죠.
근데 이 구당서를 보면은 백제의 어떤 강역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동북으로는 신라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월주에 이르고 지금 양자강 쪽입니다.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외국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럼 방소국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굉장히 강대한 해양 네트워크를 가졌던 백제인데 너무 비정상적이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논문에는 안 썼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391년에 광개토대왕이 처음으로 공략한 곳이 백제의 관미성입니다. 지금 관미성을 오도산성이나 이 그 예성강이 있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인하대에서는 요동반도 아래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미성이란 말 자체가 관문을 뜻하잖아요. 미는 이 두루다, 뭐 널리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관미성은 백제가 이 요동반도를 거쳐서 묘도군도를 거쳐서 산동반도로 움직이는, 그리고 이 발해만으로 움직이는 관문이 됩니다. 여기를 공략을 해버리니까 백제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대마도가 바로 이제 일본 외로 가는 그런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391년에는 관미성을 공치를 하고 고구려에서, 400년에는 사실은 임나가라라고 하는 대마도를 공략을 하면서 백제의 양발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472년에 이 관미성을 빼앗기고 나서 백제가 동진과 서로 교류를 못하다가 20년 만에 교류를 하고 그 내용들을 쓴 겁니다. 그래서 승량이와 이리가 길을 막으니, 이건 고구려를 뜻합니다. 고구려가 관미성을 잡으면서 요동반도 쪽으로 못 움직이니까 백제가 어쩔 수 없이 횡단항로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개척하는 과정이 써 있습니다. 험한 파도에 배를 띄워 아득한 나루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매며 목숨을 자연의 운수에 맡겨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연안 항해를 했는데 항해를 다 횡단을 하려다 보니까 목숨이 이제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 차례 아마 시도를 했겠죠. 그래서 횡단항로를 드디어 개척을 해가지고 이 표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허범 박사나 남창소 이제 우리 그 원우가 같이 그 인천일보에 재작년에 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부 연안 항로를 관미성을 이렇게 탈취당하면서 빼앗기고 이 중구 횡단 항로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부 사단 항로를 또 개척을 하게 됩니다. 사단 항로는 뭐냐면 사신을 보내는 안전한 항로죠. 그래서 남방 항로,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북, 남방 항로까지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백제가 거대한 해양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담로를 두고 방속을 거닐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임나는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임나는 분명하게 가야와 다른 나라고 굉장히 소국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구 31년 기사를 보면은 임나의 귀속 여부는, 귀속성은 백제에게 있습니다. 백제에게. 일본이 아니고요. 그래서 고구려를 지키는데 100명을 보내서 그 신라를 지키는데 100명을 보냈다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고구려 백제 임나 신라인 함께 내조했다는 문제. 이거는 만약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면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먼 곳에서. 그 다음에 신라 백제 두 나라 왕을 소집했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거는 최근에 제가 홍윤기 박사님 책에서 찾은 겁니다. 보시면은 왼쪽에는 백제의 주, 백제의 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엔 신라 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냐면 오사카의 지금 남바라고 아시죠? 오사카에 가면 남바가 있는데요. 그 남바 앞에 있는 두 개의 섬 같은 곳에 백제주와 신라주를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석에 나와 있는 백제, 신라는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 일본 열도 안에 있던 백제인들이 살던, 신라인들이 살던 그런 소국들의 어떤 전쟁이나 어떤 교류의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백제리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안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우연히 보고 원본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잘 보시면 안나, 아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안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사카에. 그러니까 이걸 일본의 우리 지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라 엄청나게 많아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습니다. 구글지도 지금 검색을 해도 서너 개가 나옵니다. 일본 땅에 안나가.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안나는 바로 일본 열도에 있던 안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나는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태백일사를 보면은 원래 임나는 대마도의 서북 경계에 위치해서 북쪽은 바다를 막혀 있다가 대마도 두 섬이 이제 임나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대마도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나로 오는 방향은 신라와 가야에서는 이 자오가라 쪽으로 옵니다. 근데 백제에서는
이 왼쪽 위에 보시면 수서 왜곡전이 있죠. 백제로 건너서 이제 백제에서 그 대마도 일본으로 갈 때 그 어떤 항해법을 서술을 해놓은 겁니다. 남으로 담나국, 그러니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를 바라보면서 조류를 타고 사마대국, 아니 도사마국, 이게 바로 그 스시마 대마도입니다. 도사마국을 거쳐서 멀리 대해 가운데 있다. 또 동으로 일기국에 이른다. 이기섬이죠. 그래서 백제와 신라 가야가 이 조류를 타고 항해하는 그 땅이 달랐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이 이렇게 삼가라로 나뉘어서 대마도에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신라나 가야에서 이 좌우가로로 갔다가도 대마도 연안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기섬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해서. 자,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그 위지 외전에 보면은 이 그 구양국에서 천리를 건너 뭐 대마도에 이른다, 일기국에 이른다, 말로국에 이른다, 이 내용이 굉장히 정확한 게 뭐냐면 구야 한국에서 임나가라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실제로 몇십 킬로가 안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야 한국에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 대마도에 가면서 여기를 임나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란 말은 이미 가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의부가라 또는 임나가라로 불렀고 일기국을 거쳐왔고 이 구야한국 밑에 부산이 원래 동로국이었기 때문에 이 후쿠오카에 있는 말로국은 동로국의 끝이다라고 해서 말로국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숭심 65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임나는 축자국을 떠나 2000년이 북으로 바다에 막혀있고 계림에 소남이 있다라고 할 때의 임나는 분명하게 좌우가라, 의부가라, 지금의 좌우만, 사가촌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대마도 전체가 임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큐슈와 대마도는 사만이 나누어 다스리던 땅으로 외인이 산 곳이 아니다. 임나가 나뉘어 삼가라가 되었다. 가라는 곳은 중심이 되는 수읍을 부르는 이름이다 라고 해서 가라는 수읍이고 칸이라고 하죠. 한이 거처하는 주읍이다. 근데 이 주읍을 찾아 표기를 하면은 임주자가 되고 읍은 나가 돼서 임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라나 가야에서는 육부의 그 장을 부주라고 했고 군의 장을 군주라고 했고 그 임금을 그 다음에 성의 장을 성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무력을 그 성무력 그 삼년산성 그 뭐죠 군주 성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을 흔히 썼던 겁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이 주읍에서 임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탁순이라는 곳은 바로 이 자오만에 있는 그 자오가라 신라촌이었고 여기에 이제 상륙을 해서 그 칠읍을 빼앗은 게 바로 신공 그 9년과 49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동한 거리는 화해진에서 동북 그 서북으로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라촌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것뿐입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를 이동을 한 거죠. 신라촌을 빼앗기 위해서. 자, 이 내용이 이제 그 일본 서기의 중해 9년에는 원래 이 중해천황이 신라를 정벌을 하려다가 200년에 갑자기 몸이 아프더니 죽었다라고 일본 서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마도에 내려오는 기록에는 이 현진이 쓴 겁니다. 일본 천태종에 중해천황이 풍포궁으로부터 대마도에 횡행하여 신라를 정벌할 이성을 빼앗았다. 신라 고려를 건너가서 합전하여 흐르는 화살에 맞았다. 그러니까 대마도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일본 서기에서는 갑자기 몸이 아프더니 죽었다 해가지고 신공기에 마치 신라나 사만을 정벌한 것처럼 이 윤색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0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고구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정을 하게 되면서 임나가라, 그러니까 삼가라가 모두 고구려에게 기속이 되고 바다와 육지의 여러 외를 모두 이제 임나에서 통제를 하면서 연정이라는 것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대마도를 비롯해서 북구슈까지 10개의 소국들을 하나로 묶어서 임나에서 통제를 하고 이것들을 이제 그 연정 체제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91년에 관미성 그리고 400년에 이 대마도를 이 고구려에서 다 장악을 하면서 이 동북아의 패권을 이렇게 잡게 되는 것인데요. 이 임나연정은 언제 붕괴됐느냐?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개체 22년 기사에 보면은 이 물부대련 아시죠? 그 신라계입니다. 이 모노노베라고 하는데요. 이 추록화가 반정과 당시 이제 큐슈를 장악하고 있던 고구려 세력인데요. 신신라 계력계입니다. 이 이와이의 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큐슈 지역을 이제 장악하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 이 광개토 대왕의 그 남정 400년을 전후해서 이 장식고분이라는 게 세워집니다. 우리 남찬현 교수님이 자세하게 쓰셨는데요.
5세기 초에 이 장시코분이 이 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60%가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장시코분이 큐슈 지역이 60%가 있는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배에 말을 태우고 위에는 태양문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이 이렇게 내려온 걸 이렇게 뜻한 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화의 난이라고 불리는 북큐슈의 고구려 세력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 임나연정이 붕괴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건 최재석 교수님이 분석을 한 겁니다. 임나는 이 멸망과 재생을 7번을 반복을 합니다. 529년부터 645년까지. 근데 543년 기사에 보면은 10년 전부터 임나가 멸망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10년이면 543년을 빼면은 529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까 이화의 난이라는 게 528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랑 시기가 맞습니다. 이때가 시기가 맞고 이때 이제 임나의 연정이 붕괴된 것이고 계속 7번을 이렇게 사라졌다가 멸망했다가 나타났다가 했다가 646년부터 이제 아예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이 기록에서 사라지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가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대화 다이카 계신이라는 걸 통해서 그 천황 중심의 율령제를 만들면서 임나의 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직속 통치 기간으로 뒀다는 겁니다. 대마도나 북큐슈를. 물론 그때까지도 아마 안 됐다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직속 통치를 하는 그런 지배지로 이렇게 인정을,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임나의 기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백총강 용투라고 하는 백강 전투를 나가는 그 27,000명을 400척의 배에 싣고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보냅니다. 그죠? 전사활을 걸고 보내는데요. 거기서 완전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퇴각하면서 백제의 장군들이 이 대마도의 금전성을 비롯해서 여러 성들을 막 싸우면서 방어를 미리 대비를 해놓습니다. 혹시라도 당군이나 신라군이 쳐들어올까봐. 그러면서 이 대마도 임나는 그 전까지는 한일교류의 관문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국경의 어떤 섬, 어떤 폐쇄를 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국경의 시전선이 돼가지고 임나라는 지명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